예, 안녕하십니까. 언리얼 서밋 온라인 2020에서 이번 세션에서 만나게 된 KBS의 신희철, 박준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세션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뭐 좀 거대 담론처럼 들리긴 하지만 예, 방송, 언리얼과의 필연적 만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작가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그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2층에서 그 바디프렌드라는 그 뭐 이렇게 그 상품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이 마사지하는 기계를 만났어요. 사실 제가 그 제품을 듣긴 했는데 오늘 처음 그 겪어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미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언리얼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보고 그만 쓰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그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제목의 소부제는 예, 사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뒷장 장표를 보면서 저희가 이런 부제를 담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고 합니다. 그, 저희보다 훨씬 더 그 IT 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이 일을 하시는 여러 시청자들이 계시니까 누가 했는지 금방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번역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 나름은 이 거대한 우주에 조그마한 변화를 주려고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중에 이 문장에 보면 덴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덴트라는 게 뭐 자동차에 사고가 나서 덴트가 날 수도 있고 뭐 어디 우리가 뭐 이 손이라든가 이런 데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덴트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히스토리를 담는 로그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드리는 거는 저랑 같이 계시는 KBS의 박중윤 감독님은 어, 그 저희 KBS의 VFX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멸의 이순신, 그다음에 대조영, 그다음에 뭐잘 아실 거예요. 추노 같은 아주 거대한 사극을 많이 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특수영상, VFX, SFX에 아주 큰 획을 긋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저는 대단히 영광이고요. 네, 이외에도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소개해드린 작품은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작품들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뜬금없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저희의 주제에 와닿는 얘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그 소비 시장의 변화를 잠깐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뭐 불금이라든가 토요일 날 주말에 한 번에 몰아보시죠. 본방사수보다는. 그 다음에 늘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뭐 요즘 유튜버에 많이 참여들 하시죠. 유튜브가 급성장을 해서 예, 뭐 지금 많은 그 수비 컨텐츠들이 다 유튜브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있습니다. 광고 집행비, 광고주의 광고 집행비의 축소죠. 당연히 광고 마켓이 축소된 게 아니라 저희한테 오는 매체별 광고 집행이 축소됐다는 의미죠. 지금 자료 보시면은 2020년 7월 자료입니다.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지상파 광고의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 그 19 이후에 좀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뭐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 뭐, 이게 지금 4월 20일자 지금 자료거든요. 1600만이 지금 서브스크라이버가 증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OTT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에서 자꾸 온라인 쪽으로 매체 소비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큰 것은 저희는 지상파입니다, 지상파. 지상파의 특성이 사실은 원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방송을 하고 나면 그 많은 노고가 들어간 콘텐츠를 다시 뭔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좀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제작 현장의 변화, 이제 이거는 뭐 저희 쪽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제작비가 지금 대폭 상승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광고 뭐 수입 측면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 악순환으로 투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미드 많이 보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건 옛날부터 나온 얘기기도 하지만 특히 SF를 뭘 하겠다. 그러면 다들 어벤져스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시청자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니까 사실 여기 있는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인데 전문적으로 방송 스튜디오가 아닌 뭐 하다못해 개인도 단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그 작년부터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주 40시간 노동제 이제 워라밸에 관련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제작부터 환경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뭔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그 연구했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에 보면 어, 그 지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주인공이 한마디를 하죠. We'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이 의미는 우린 늘 답을 찾을 거다. 늘 그랬듯이.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답은 찾은 것이 예, 에픽의 어니어리아라는 엔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잠시 이제 저희가 언리얼과 함께한 타임라인, 그래서 저희의 히스토리, 저희의 덴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겪었던 시행착오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 이제 18년도 이전에도 이제 몇 개는 있었는데, 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 7월에 경계에서, 그 다음에 10월에 명견말리, 그 다음에 19년도 작년 4월에 시민의 선생 3부작, 그 다음에 19년 12월에 걸레성자 손정도, 그 다음에 19년 12월에 기초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그 다음에 올해 7월이었죠. 저희 한국전쟁 70년 미중전쟁,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잠시 트레일러 겸 직접 제작의 총감독을 하신 박중인 감독님의 해설도 같이 들어보시고 시행착오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에서란 다큐멘터리 작품이었는데요. 6.25 전쟁 때 그 백마고지 신을 재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제작비의 감소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인 때문에 이거를 실제 재현을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택한 방법은 언리얼 게임 엔진을 한번 도입을 해서 이 씬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그러니까 사실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대부분 그 디오라마식 어떤 움직이지 않는 어떤 정적인 느낌의 그 동작을 카메라 무빙만 갖고 연출해 주는 걸로 이제 컨셉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리얼로 계속 표현을 했었는데 저희처럼 방송 제작 환경이 이제 제작 시간도 없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적절한 선택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영상의 어떤 표현을 충분히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미군들, 중국군들, 또 한국군들, 이분들 의상과 어떤 뭐 이제 분장과 이제 헤어를 한 다음에 3D 스캔을 받은 후에 이제 그것을 언리얼로 최적화시켜서 갖고 들어오는 이제 처음 시도라 이제 그 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다큐멘터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본 이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명견말이란 프로인데 이거는 그 상계동에 사는 그 빈민층 그 이 판자촌에 사는 사람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계동에 그 판자촌을 이제 구현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뭐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그 언리얼 에셋들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장면으로 이제 변화를 주고 수정을 하고 해서 어떤 그 주인공의 컨셉에 맞는 그 환경, 상계동 환경을 만들고 스토리를 끌고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작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이제 독립 100주년 기념 해갖고 이제 시민의 탄생이라고 해갖고 이제 3.1 운동과 그
그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이제 주된 이제 공통사가 이제 이 시민들의 혁명이었다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조금씩 움직임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제 이 움직임을 넣는 것도 네, 사실 저희 같은 제작 환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게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좌충우돌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예, 이제 이 움직임을 조금씩 넣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작비의 요인이 굉장히 컸어요. 프랑스에 가서 찍을 수도 없고, 뭐 러시아에 가서 찍을 수도 없고, 이걸 또 지나간 일들을 고증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장면이라 이런 거를 다 가능케 하는 것이 그 언리얼 게임 엔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어떤 에셋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연출을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보여줄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했던 건데 걸레 성자 손정도라고 독립 투사이자 이제 그 목사님이셨던 분의 한 일대기를 다루는 건데 여러 가지 세트가 나왔어요. 뭐 중국의 길림성 세트, 뭐 한국의 누구의 어떤 세트. 근데 이 모든 세트를 다 지으면서 촬영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제작비 상승이 컸기 때문에 총 15개의 세트를 만들기로 했는데 세트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일부 소품과 재현 배우들은 이제 크로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거를 이제 컨셉을 잡고 이거는 뭐 그 스튜디오 카메라와 그 연동해주는 픽서 튜브를 이용을 해갖고 카메라와 연동시켜서 실시간으로 세트와 연기자들과 한 번에 라이브로 촬영을 해서 레코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던 거고요. 종래에 저희가 그 BGRT라고 하는 그 가상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쓰긴 하는데 BGRT와 달리 언리얼에서는 사실감 있는 어떤 세트 환경을 구현해 줄 수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로마 상황에서도 그 세트와 매칭을 시켜서 나중에 카메라 무빙을 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연출을 하게 된 작품이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스튜디오가 좀 더 컸으면, 가상 스튜디오가 컸으면 아, 좀 더 네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이제 가상 스튜디오 공간이 그 지금 여의도에 있는 공간이 좀 작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저희가 뭐야, 처음으로 이제 가상 스튜디오에 언리얼을 사용하면서 시행착오가 그때 꽤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나아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제 다큐이사이트로 나가는 이제 과학 다큐 멘탈인데 우주선 내부 인테리어와 그리고 이제 뭐 빅뱅이라든지 그 우주 천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정말 쉽게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켓플레이스의 그 수많은 그 에셋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환경들을 바로바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미중전쟁이라는 3부작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때부터는 좀 언리얼 엔진 사용은 조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그 블루프린트도 사용을 하고 뭐 파티클이라든지 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장진호 전투라든지 군우리 전투라든지 이제 전투 수준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리얼로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마찬가지로 미군들과 중공군들 그 3D 스캔을 받고 또 그것을 최적화시켜서 언리얼로 갖고 들어오는 작업과 동시에 그리고 각 환경들 장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진호가 호수인데 그 얼어져 있는 상황을 그 또 표현을 해줬고
군우리 전투는 이제 고지전이라 이제 그 고지들, 그 산악들,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켓플레이스의 그 언리얼 에셋들을 환경 에셋들 뭐 아니면은 뭐 캐릭터 에셋들, 소품 에셋들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갖고 이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갖고 이런 씬들을 또 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미중 전쟁 같은 경우에 언리얼을 쓴 거는 그 2년 전보다는 좀 많이 발전한 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앞으로도 그 특히 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영상 표현 방법에서 어떤 큰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것 하면서 사실 발전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뭐, 저희보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더 그, 언리얼이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3D 이런 데에서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훨씬 더 못 미칠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 그동안에는 그 사실 신경을 못 썼던 그 구체적인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 안에 들어가면 뭐 컬리전이라든가, 그쪽 오브젝트 산에 이런 것들을 사실 그전엔 잘 몰랐었어요. 이걸 하면서 뭐 탱크 같은 경우도 이 궤도가 부딪히는 거, 그다음에 사람, 애님블루 같은 걸 사용한다든가, 뭐 타겟을 사용해서 몹신을 구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그 박준 감독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요 앞에서부터 잠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좀 발전했나, 그거를 잠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 그 경기에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디오라마 형식의 스틸 뭐에서 시작을 해서, 뒤에 보시면은 뭐 지금 미중전쟁 같은 경우는 3D 스캔을 하고 리깅을 하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도 조금 더 그 나은 방향이 뭔가, 뭐 렌더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에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스틸 샷이 되는 거죠. 움직임이 많진 않고 카메라를 주로 무빙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 다음에 시민의 탄생 같은 경우는 캐릭터들이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 실제 좀 생동감은 많이 좀 떨어졌던 것도 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걸레성자 손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스튜디오에서 언리얼과 픽소프 조합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보여줬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감독님이 얘기하신 미중전쟁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좀 기술적인 요인들을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 그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저희한테는 좀 새로운 도전이에요. 시청자분들은 아닐 수 있는데 저희한테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시퀀스도 맨 처음에는 단순 시퀀스를 쓰다가 안에 보면 뭐 샷들이 있고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구현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다른 것들도 알게 됐죠. 뭐 서브 시퀀스를 쓴다거나 서브 레벨, 레벨도 서브 레벨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탱크도 보셨겠지만 파티클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거, 파티클을 새로 만들거나 혹은 있는 걸 사거나 뭐 이런 방식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그 스켈리톤에 소켓을 붙여서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잘 몰랐었다가 렌더팜이란 게 꼭 저희는 막 비싸고 이런 거를 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무실 내에 있는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뭐 수험으로 렌더팜을 구성해보니까 렌더 시간이 뭐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감소가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잠 이제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버추얼 캠이죠. V캠을 쓰면서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정체돼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언리얼에서 뭐그 하는 그 보여줄 수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가 좀 있긴 합니다. 어, 방송 제작의 혹은 영상 제작의 그 구조가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그리고 딜리버리라는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지금 다 이렇게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사실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앞에 맨 끝에 있는 딜리버리까지 지금은 같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언리얼은 이 모든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사실 솔루션이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리얼과는 앞으로 좀 이렇게 좀까지도 좀 앞으로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신 그 영상일 겁니다. 요거는 잠깐 좀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예.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도 아까 뭐 저희 말씀드렸지만 좀 크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프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계에 접목이 돼야겠죠.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꿈도 있고요. 이거는 뭐 언리얼 홈페이지에 감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다른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이것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 정말 그 실감나는 그런 그 스튜디오, 가상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제작에 있어서 제작비뿐이 아니라 제작 시간까지 사실은 모든 측면에서 저희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참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지금 이미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R&D를 하고 있는 V캠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또 지금 그 감독님으로 맡아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희가 이제 이번 미중 전쟁 다큐멘터리에서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버추얼 카메라, 그 바이브 캠과 언리얼 환경과 연동시켜서 촬영하는 방식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일단 언리얼 시퀀서 안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주고 카메라 앵글을 바꿔서 여러 멋진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지만 이 바이브 캠을 이용을 하니까 실제 카메라 감독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직접 뛰고 걸어 다니면서 찍는 느낌? 아주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이게 다이나믹하게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촬영 방식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전투씬을 이제 몇 개를 이제 촬영을 해서 넣었더니 뭐 주위 사람들이 아 이거 어디서 찍었느냐 이거 어떻게 촬영을 했느냐 이제 이런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앞으로 이렇게 그 버추얼 캠의 활용은 방송 환경에 아주 좀 굉장히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어떤 그런 제작 방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저희 촬영을 하면서도 사실 저희가 몰랐던 것도 뭐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언리얼 코리아에서도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해서 이런 시도지만 단계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뭐 카메라 감독들이나 연출자가 원하는 어떤 그 영상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 영상 표현 방법을 좀 더 그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언리얼 엔진이 어떤 그 컴퓨터 그래픽 영상 표현에 있어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여튼 그 저희가 방송 쪽에서도 이제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그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인데요. 예, 솔직히 그 보여드리는 거는 트레일러로 이렇게 가볍지만 사실 시행착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됐을 때 한번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믿고요. 저희 세션의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언리얼과의 필연적 만남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왜 만나게 된 건지 이제 좀 이해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라이브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